재능이 있다고 하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모든 문제가 알아서 해결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파이어를 위한 7대 부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업의 세계를 알아봅니다. 이 내용도 대한민국 파이어족 시나리오에서 가져왔습니다. 저자 바호님은 저랑 더블 인터뷰를 하셨죠. 저는 바호님 책을 위해서 인터뷰를 해드렸고, 바호님은 제 책을 위해서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 책은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고요. 이분이 삼성전자에서 구글로 이직을 하신 초엘리트 개발자 출신이십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평일에 아내와 산책을 하시다가 우리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나 하고 해서 파이어를 결심하셨다라고 하고요. 네, 파이어를 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엄청 저축을 하고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내용은 제가 워낙 많이 해가지고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파이어의 3대 기둥 중 세 번째는 수익 극대화이고요. 네, 마호님 본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구글로 이직을 하시면서 몸값을 높이셨습니다. 이걸로 수익 극대화를 하셨고요. 수많은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구글에 맞는 역량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직이 아니라 부업입니다. 부업. 제가 사실 요즘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근데 깜짝 놀랐던 게, 뭐 공기업 공무원은 당연히 그렇다고 치고, 사기업에도 팽팽히 노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다녔던 공기업보다 훨씬 더 널널해 보이는 그런 사기업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한국 기업은 이제 그렇게 노는 사람이 있으면 냉정하게 쳐버리고 40대 말에 쫓아내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책상 빼고.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그렇게 거의 못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언론에서 눈치도 많이 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이 아닌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노는 애들 내쳐버려야지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부업에 쏟는 게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파이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뉴스이죠.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부업에는 이제 자본 투입을 최소화하고 내 노동력을 주로 투입하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게 자본 같은 경우는 투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많이 처음부터 쏟아내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부업이라는 거는 늘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보다는 일단 내 노동력을 쓰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8시간 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뭐 대단히 건설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TV 보고 맥주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해보고 진짜 돈이 벌리고 재미와 성과가 있으면은 본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진작에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재밌다는 게 뭐냐 하면은 돈이 벌리고 인정을 받는다는 게 보통 재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형 부업이 있습니다. 뭐 대리운전, 주말 편의점 알바 뭐 이런 거 있고, 배민 커넥트, 쿠팡 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즉각적으로 수입이 반영이 되는데 단가가 싸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노동 시간을 계속 투입해야지 수입이 유지가 됩니다. 네, 제 커멘트를 드리면은 이게 지속 가능한지 좀 의문이고, 자기 개발을 할 기회는 사실 별로 없는 거잖아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네, 그리고 수익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대단히 추천하지는 않고요.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자, 두 번째, 재능형 부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프리랜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재능이 있으면은 고객 의뢰를 받아서 수입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외, 디자인,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타링, 숨고, 프립, 금ong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재능의 희소성이 있으면은 시간 단가가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있고요. 단점은 강점 분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강한 분야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노동 시간을 이것도 투입을 해야지 돈이 벌립니다. 그 대신 단가는 세다 이거고, 저도 이거를 간간히 하고 했죠. 이제 옛날에는 뭐 체스거래 같은 것도 좀 했고, 네, 그리고 지금도 뭐 간간히 어디 가가지고 뭐 강연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능이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하긴 한데, 요걸로는 좀 살짝 부족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책에 나오는 세 번째는 창작형 부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핸드메이드 제작, 디자인 판매 뭐 이런 건데, 아이디어스, 마플숍, 엣시 등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고요. 장점은 창작물을 만드는 재능이 있고 재미가 있으면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단점은 제작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물품 배송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 분야는 전혀 몰라가지고 더 이상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지식 생산형 부업. 이건 제가 좀 압니다. 지식 생산물을 자료 형태로 제작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종이책, 이북, 강의, 강연 이런 거 제가 많이 하고 있죠. 클래스 101, 크몽, 리디복스 등에서 팔 수 있고요. 장점을 한 번 만들면은 이제 추가 노동이 없이 창작물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쵸, 책 같은 거 한 번 찍어 놓으면 계속 팔 수가 있죠. 경제적 자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게 잘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돈이 생기거든요. 단점은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뭐 난 독창성 좀 많죠. 꽤 높은 전문성과 난이도가 이제 요구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마케팅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이 책 플러스 강의 플러스 강연 콤보 정말 이상적인 콤보거든요. 요 세 개의 이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적은 편이죠. 내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만 내 돈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추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문 분야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뭐 회사에서 일하는데 열 올리지 마시고 이제 이게 그 전문 분야가 될 수 있는 그 분야를 선정하고 깊게 좀 파보세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파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전문가가 되는 방법도 있고요. 제 생각엔 5년 정도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과 그 전문 분야가 맞물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론 같은 것도 습득하고 책도 좀 읽고 하면은 어느 데서의 전문가가 되어 있고 그 나는 이제 어느 기업에서 뭐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또 홍보가 가능한 거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형 부업이거든요. 온라인 판매와 다른 사이트 판매, 상품 재판매, 리셀러 이런 거가 될 수 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마존 글로벌 셀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통과 판매를 이해를 하면은 가정집에서도 가장 당장 시작할 수가 있고요. 확장하면은 상당히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점은 자본금이 많이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좀 필요하고 창고형 공간도 좀 필요하고 상품 판매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돈 되는 특별한 특출난 재능과 특기가 없을 경우에는 신사임당 상업 tamagotchi 이런 거 보면서 이거를 하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맨 첫 번째 그게 노동형 그 부업이었잖아요. 대리 알바 뭐 저기 편의점 알바 이런 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 브랜드형 부업인데 아주 쉽게 말해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그럼 직간접 광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 지식 생산형 부업 그리고 구독형 부업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구독형 부업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장점은 많은 구독자가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제 비용도 거의 없고 효과적인 마케팅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튜브 마케팅보다 더 훌륭한 마케팅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한번 개인 브랜드가 완성이 되면 그게 상당히 오래 될 거죠. 그렇죠. 저도 오래 될 것 같죠. 그렇죠. 단점은 성공 확률이 아무래도 좀 낮고 이 어느 정도 궤도 오르기 전에는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는 이거 자체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책, 강의, 강연, 구독 서비스 연계하면은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이제 여기서 돈이 우수수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3프로 TV 때문에 8만 명 넘겼습니다. 예. 자,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 구독형 부업이거든요. 구독료를 받고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 멤버십이 될 수도 있고 뭐 텔레그램 카톡방 같은데 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뭐 리딩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온라인 잡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뭐 보내가지고 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게 가능하고요. 장점은 잘하는 일을 하면서 병행이 가능하고 이제 구독자가 높으면 규모의 경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단점은 전문 분야 인플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플루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카데미 같은 게 있거든요. 뭐 1년 내내 이제 그 구독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매주 이분들이 영상을 보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책에는 나는 부업형 인간인가 그것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화이어가 되려면은 저축은 기본이고 뭐 투자는 부동산 또는 주식을 해야겠죠. 내가 이제 부동산 인간인가 주식 인간인가 네 그거는 지난 편에 제가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업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냥 저축 투자만 하는 게 좋은가 부업도 같이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사업 기회 발굴 안목이 있고 사업 기회를 상상하면 즐겁다. yes, no. 새로운 거 배우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빨리 배우는 편인가? 주변 사람들이 안 해본 것에 호기심을 느끼는가?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을 중요시하는가? 적응력이 뛰어나고 변화하는 세상을 예민하게 관찰하는가? 요 다섯 개 질문에 예스가 많으면은 이제 부업형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업형, 사업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요약은 이겁니다. 강호의 추천길은 이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드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면은 사회생활 초년부터 회사일 같은 데 집중하지 말고 이런 분야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아무리 짧아도 3년, 그래도 보통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를 만들던가 이런 분야를 만들기 싫거나 아니면 못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노동형 부업보다는 스마트 스토어 등 사업형 부업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물론 자본 투입을 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스마트 스토어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는데 재능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제 결론은요. 인플루언서가 되면 모든 문제가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은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이 파생 효과가 엄청납니다. 자체 수입도 당연히 좀 있고요. 네, 그거 말고도 재능형, 생산형, 구독형 부업으로 파생이 가능한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케팅 효과가 개인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셀프 홍보를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서 하면은 그게 효과가 가장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쓰자, 강연을 만들자 이런 제안들이 지금 저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강의해달라는 것도 이제 종종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실 이게 이렇거든요.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구독자 중에서 이제 몇십 명만 이제 매달 돈을 내주면은 저는 그 인플루언서는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수십 명만 참여한다 하더라도 네, 먹고 살 수가 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있다고 하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모든 문제가 알아서 해결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파이어를 하려면은 부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 파이어를 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고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